세상에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확인만 하겠다는 말로 문을 열었고 그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되돌아오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험해졌습니다. 서명을 강요받지 않았고 누가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러 갔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천에 사는 65살 여성 서말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에 쉽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확인만 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신중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선택이 말순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서말순은 인천 부평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도시 안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김태욱과는 26에 결혼해서 38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김동현과 딸 김소연을 낳아 키웠습니다. 태욱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고 말순은 집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15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벌고 아끼면서 모은 돈으로 지금 사는 빌라를 장만했고 남은 저축도 조금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 계산에 밝은 편이었습니다. 외상을 잘 주지 않았고 거스름 돈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며 계약서를 쓸 때는 꼭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가게 임대 계약을 할 때도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그것 때문에 중개인이 답답해했다는 이야기를 웃으며 하곤 했습니다. 그 말순이 반찬 가게를 닫은 것은 62살 때였습니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졌고 새벽 준비가 버거워졌습니다. 말순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닫고 나서 말순의 하루는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태욱의 밥을 챙기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 생활이 말순에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하루가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작은 자극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닫은 지 6달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말순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금융상품 안내드리는 박진아라고 합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맞는 안정적인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잠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금융상품 필요 없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판매가 아니라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요즘 시니어 분들한테 특화된 안정형 상품이 나왔는데 저축처럼 쓰시면서 수익도 나는 방식이라서요. 부담 없이 들어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끊으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축처럼 쓰면서 수익이 난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가게를 닫고 나서 모아둔 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만 듣는 건 무료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죠. 말순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태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금융 설명 들으러 가봐도 될 것 같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무슨 금융? 태욱이 물었습니다. 저축이랑 수익이 같이 된다는 상품이래. 그냥 설명만 들으러 가는 거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자. 태욱이 말했습니다. 설명만 듣는 건데 뭘. 가서 아니면 오면 되지. 말순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천 부평역 근처의 작은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상담 공간이 있었고 박진아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커피를 내오고 자리를 안내하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아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정형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있고 원금은 보장되면서 연 8%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으면서 말순은 몇 가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금 보장의 연 8%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수익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금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박진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법인은 어디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서류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박진아가 두꺼운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서류는 많았습니다. 말순이 첫 페이지를 읽는 동안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전체 다 읽으시려면 시간이 걸리시니까 제가 핵심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 읽을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법률 용어가 많았습니다. 읽다 보니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전체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확인서 하나만 써주시면 제가 맞춤형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가입 의무 없고 그냥 관심 있다는 표시예요. 확인서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개인정보 동의서 겸 상담 확인서예요. 가입 계약서가 아닙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담 확인서라는 제목이 상단에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깐 읽다가 박진아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확인만 하겠다는 그 순간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태욱에게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욱이 물었습니다. 뭔가 쓰고 왔어? 태욱이 물었습니다. 상담 확인서라고. 가입 계약서 아니라고 했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어? 태욱이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하고 상담받았다는 표시래. 말순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 왔어? 태욱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두고 왔지.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순아, 그런 거 서명하면 안 돼. 내용 모르고 서명한 거잖아. 확인서라고 했는데. 계약서 아니라고.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박진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 납입금 200만 원을 안내드린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상품 가입이 완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은 가입이 됐다는 의미였고 납입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확인서라고 했던 그것이 상담 확인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순은 박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그거 확인서라고 하셨잖아요. 가입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확인서가 맞는데요. 상담 후 상품 신청 의향서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저 가입 안 하겠어요. 취소해 주세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취소는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가능한데 지금 가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납입금 입금 후에 가입이 완료되는 거라서 입금만 안 하시면 됩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금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일단은 안심이 됐지만 그 서류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욱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데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이 창피했고 태욱이 화낼까봐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 씨, 나 그 서류가 상담 확인서가 아니었어. 신청서였대. 말순이 말했습니다. 뭐? 태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금만 안 하면 된다고 해서 입금은 안 했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이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입금 안 한 거 확실해? 태욱이 물었습니다. 확실해. 문자 와서 안내해준 계좌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 회사 제대로 된 회사야? 등록된 금융기관이야? 태욱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말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욱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박진아가 일하는 회사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몇 분 후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야. 회사 이름도 제대로 검색이 안 돼.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욱이 바로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상담원이 안내해줬습니다. 해당 회사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등록 업체라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납입금을 입금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의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수 있으므로 서명한 서류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후 불필요한 연락이 오면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사본이 없는데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서류에 서명하실 때 반드시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욱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돈은 안 나간 거야. 그래도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거잖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야. 멈춘 거지.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한 것과 멈춘 것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쪽인지를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말순은 며칠 동안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멍하니 있었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욱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말순아, 왜 아직도 기운이 없어? 돈은 안 나간 거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태욱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한 번에 당했잖아. 그게 창피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왜 창피해? 상대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거잖아. 태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계약서 꼼꼼히 읽는다고 모르는 것에 서명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내가 서명을 했잖아. 확인서라는 말 한마디에.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은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창피한 것이
자신의 신중함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진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로 쉽게 덮어지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당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진짜야. 그 사람들이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속이는 게 일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같은 게임이 아니야.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열흘이 지나서 아들 동현이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동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쯤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동현에게 이야기할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말했습니다. 동현한테 말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 동현이도 조심하고 주변에도 알릴 수 있어.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저녁을 먹으면서 동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동현이 듣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입금 안 하신 거. 그러게. 근데 엄마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창피했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창피해요? 저도 이런 전화 받아봤는데 솔직히 잘 만들어진 거면 헷갈려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너도? 말순이 물었습니다. 저 몇 년 전에 주식 리딩방 들어갔다가 나온 적 있어요.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유료 전환하면서 수십만 원 내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에 그냥 들어봤다가 그렇게 됐어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그때 아버지 말 들었어야 했는데.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그런 전화 오면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사건이 있고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욱이 아침에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이 달려갔고 태욱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빠른 처치 덕분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동현과 딸 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소연은 수원에 살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대요? 소연이 복도에서 물었습니다. 빨리 왔으니까 괜찮대. 근데 재활이 필요하다고 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거지. 나는 괜찮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거예요. 어머니가 괜찮아야 아버지도 괜찮은 거예요. 말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욱은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밥을 챙기고 재활치료 시간에 함께 있었으며 의사가 올 때마다 질문을 메모해 두었다가 물었습니다. 태욱이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매일 오지 않아도 돼. 힘들잖아. 힘들지 않아. 여기 있는 게 편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게 편해? 태욱이 물었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이 말없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태욱 씨, 나 그때 그 금융 사람한테 당할 뻔했을 때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잖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랬지. 태욱이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억지로 같이 가겠다고 안 해서 말순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가봤자 내가 더 싫어했을 거야. 태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화 안 낸 거 고마워.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말순이 말했습니다. 화낼 게 뭐 있어. 같이 알아봤잖아. 그게 부부지.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태욱이 퇴원한 뒤 집에서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재활 운동이 필요했고 식단 관리가 필요했으며 스트레스를 피해야 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반찬 가게를 15년 운영한 사람답게 식단 관리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태욱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 밥 진짜 맛있어졌다. 짜게 못 먹으니까 재료 맛이 사는 거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왜 이렇게 안 해줬어? 태욱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짜다고 싱겁다고 했잖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이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틀렸네. 동현이 주말마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장도 봐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소연도 한 달에 2번은 올라왔습니다. 태욱이 아픈 것이 가족의 리듬을 바꿔놓았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와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남편이 아파서 자식들이 오게 됐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눌렀습니다. 어느 주말에 소연이 말순과 단둘이 앉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동현과 태욱이 집 앞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이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금융사람 이야기 오빠한테 들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 거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창피한 게 없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준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 못해줬는지도 모르겠어. 오빠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 더 했는데 너한테는 딸이라서 더 강한 척한 것 같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이라서 더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말순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뒤 말순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는 것을 동네 복지관에서 들었고 그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교육은 이틀짜리였습니다. 첫째 날은 금융 사기의 유형과 수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둘째 날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서명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말수는 그 말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말이 정확히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말수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 교육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서명까지 했는데 입금을 안 해서 피해는 없었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십니다. 그 경험이 이미 교육이 된 거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저같이 당한 분들이 많겠지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순이 다니는 경로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자유 발언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주의사항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말순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마 전에 금융 사기 비슷한 것에 당할 뻔했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말에 넘어갔는지, 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에 서명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뻔했는지, 그리고 다행히 입금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말순 씨 이야기 들으니까 딱 그거였네요. 나는 그냥 끊었는데.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가봤는데 이상해서 그냥 나왔어요. 말순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상황을 겪은 것이 아니었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서로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그 이후 말순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고 받더라도 금융이나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끊었습니다.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사본을 요청하는 습관이 생겼고 혼자 판단이 어려운 것은 태욱이나 동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태욱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걸음이 안정됐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무리는 하지 않았지만 집 앞 공원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욱이 공원에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오늘 벤치에서 아는 사람 만났어. 이씨 아저씨 알지? 태욱이 말했습니다. 응, 알지.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금융 사기 비슷한 거 당했대. 500만 원을 날렸다고.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순이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어떻게 피했는지.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욱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태욱이 말했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자신을 무너뜨릴 뻔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는 말순이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말순은 지금도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자유발언 시간에 종종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에 들어온 사기 수법, 주의해야 할 전화 유형,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겪은 것과 공부한 것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태욱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이 함께 걸었고 이제는 혼자 다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걸으면서 이웃을 만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태욱에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현은 여전히 주말마다 내려오고 소연도 한 달에 2번은 옵니다. 가족이 모이는 횟수가 전보다 많아진 것은 태욱의 입원이 계기였지만 그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수없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그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말순이 그 교훈을 비싸게 배우지 않은 것은 태욱의 목소리 덕분이기도 했고 입금 전에 문자가 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말순 스스로 이상하다는 감각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말순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감각을 나누는 것이 말순의 일이 되었습니다.